판구조론의 정리과정 보이세요? 오늘 이거 하나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통합과학에서 열심히 했던 판구조론 기억나요?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그것만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갖고 문제 좀 줄 테니까 그거 완벽하게 해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이 부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고1 거까지 다시 해야 돼서 환장하고 왔어요. 알겠니? 세빈아? 열심히 하세요. 오늘 문제 한 90문제 줄 거니까 그거 일주일 동안 잘 쪼개갖고 문제 풀어갖고 오세요. 바로 전날에 오기 전에 부랴부랴 하다가 와가지고 다 못해갖고 선생님 못했어요. 시험지 안 갖고 왔어요. 이딴 소리는 오지 말고. 쥐라! 알겠죠? 열심히 하자. 더 달라고요? 예? 민정이가 더 달래요. 자, 한번 저 추가 하나 더 해갖고 120문제 깔끔하다. 10문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좋아서. 너무 좋아서 90문제예요. 약간 이런 느낌. 자, 우리가 첫 번째에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울 거는 지질학 파트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지질학 파트. 2단원에서는 배울 거는 기상학과 해양학 파트에 대해서 배우고요. 3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천문학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1학년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수능 볼 때는 재수가 더 날 수도 있겠다. 과학 입장에서는. 통합과학을 보니까.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보니까. 물화지생을 보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 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잠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배울 게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지각이라는 거예요. 아니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직권이라는 거에서 오늘부터 쭉 해갖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요 파트에 대해서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리 직권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번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는 기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지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외권도 있죠. 배웠던 것 같죠? 자, 그 중에서 직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럼 지구를 한번 살짝 그려볼까? 자, 지구 가장 바깥쪽의 얇은 층을 우리는 지각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지각.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걸 우린 뭐라 그러느냐? 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핵. 그 다음에 지각과 핵의 사이 경계에 있는 거를 우린 뭐라 그래요? 멘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핵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무슨 핵과 외핵과. 무슨 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다 알고 있는데 뭐 고2 다 컸고 민정이 중2 때부터 봤는데 하나도 안 컸네. 자, 어쨌든 농담이고. 자, 지각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 산소와 규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멘틀도 산소와 규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핵은요, 철과 니켈이라는 원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핵이 제일 안쪽에 있고 지각이 가장 바깥쪽에 있을까라는 거는 두 글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까? 지우라. 무거우면 가라앉아. 가벼우면 위로 떠오르고.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민정아? 뭐라 그래? 무거우면 가라앉아. 가벼우면 떠오르고. 따뜻한 거. 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렇지.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밀도 차이.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큰 건 누구다? 내핵이다. 그 다음 누구다? 외핵이다.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각.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멘틀하고 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구성하는 원소도가 거의 비슷한데 왜 얘가 더 밀도가 큽니까? 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있는 거. 얘는 이제 마그네슘이 좀 더 추가되어 있고요. 얘는 알루미늄이 이렇게. 알루미늄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네들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면서 밀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조금 더 나갈게요. 자, 지각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슨 지각?
대륙 지각이 있고요. 무슨 지각이 있어요? 해양 지각이 있어요. 이런 것도 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대륙 지각은 어떤 함질로 되어 있나요? 화강 함질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가끔씩 나와 두셔야 됩니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해양 지각 뭐로 되어 있나요? 현무암질 물질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멘틀은 뭘로 되어 있나요?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깊이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대륙 지각은 한 35km까지를 지표면으로부터 35km까지라고 하면 되고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5km 정도까지.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훨씬 더 얇죠. 그 다음에 멘틀 같은 경우는 쭉 들어가 갖고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 그럼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관제님 대창 6,400km라고 했을 때 여기가 5,100인데 그럼 뭐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의 한 80%를 차지하는 게 멘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딱 봐더라도 어때요? 멘틀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용어로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판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 판. 자, 판은 세 글자로 늘리면 뭐라고 할 거냐?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암석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 너 왜 마스크 쓰고 있어? 오늘 화장 안 해서? 그럴 수 있어. 뭐 맨 안 거 귀찮지 뭐. 그치? 세민아? 세민이 가끔씩 마스크 쓰고 오잖아. 그치? 감기 걸렸어? 그러면 화장 안 한 거 맞네 이 새끼 이거. 아, 나 씨. 좀 일찍 일어나고 하고 와. 자, 여자친구 안 만나? 안 만나니까 화장을 안 하는 거구나. 그럴 수 있지. 자, 어쨌든 판 암석권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바다가 있고요, 육지가 있고요, 쭉 해서 이렇게 요쪽을 해양지각이다라고 할게. 해양지각. 요쪽을 대륙지각이다라고 얘기를 할게. 대륙지각. 그런데 지각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쭉 와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 밑에가 멘틀이에요. 요 밑에를 우리는 멘틀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자, 멘틀. 자, 그래서 멘틀과 지각의 요 경계면을 희승이 혹시 알고 있나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주리? 선아? 혜림? 우리 다행히? 알고 있다고요? 민정? 보성? 상영? 세빈? 첫 글자가 뭐예요? 뭐? 뭐? 땡, 면. 오! 오, 재미있는데? 모호면이라고 하고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찾았어요. 그래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찾았냐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찾았어요. 뭘 통해서 찾았다고? 지진파 분석.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는데 자, 지진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를 비교를 했을 때 고체일 때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기체예요. 근데 지진파 중에서는 이제 기체를 통과 못하는 애들도 있고 액체를 통과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속도 차이가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고체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고체라 하더라도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져요. 오케이? 그럼 봐봐. 대륙 지각도 고체죠. 해양 지각도 고체죠. 그럼 둘 다 고체야. 고체인데 지구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세지겠지. 그럼 압력이 세지겠지. 압력이 세지니까 쳐 밀지. 쳐 미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들어가면서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빨라져야 되는 거야. 빨라져야 되는데 얘와 얘는 지금 다른 물질로 되어 있잖아.
구성 성분이 좀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예 다른 물질로 돼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화강암질이나 현무암질로 돼 있는데 얘는 뭐로 돼 있어? 감나암질로 돼 있잖아. 그리고 더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다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이거지. 그럼 그 경계 부근에서 지진파의 속도의 변화가 확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나겠죠. 그렇게 찾은 거라고. 여기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 없어. 이거 못 들어가 이거. 사람이 죽어라고 파봐야 뭐 끼케 한 2kg, 4kg, 2kg 요 정도까지밖에 못 팠다고. 더 못 들어가. 왜요? 안 파죠. 단단해서 안 파죠. 안 돼. 걔보다 더 밀도가 큰 앤데 이게 되냐고. 그치? 안 파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우리 다행이가 아파. 아프면은 아파. 선생님 배가 아파요. 예 알겠습니다. 눕히세요. 바로 째? 어디가 아프지? 아 여긴가? 메스 잘못 건드렸고 뭐 소장 찢기고 뭐 이거 이래? 아니잖아. 그럼 병원 데리고 가면 어떡해? 여러 가지 검사하잖아. CT 검사도 하고 뭐 MRI 검사도 하고 아니면 초음파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다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지구 내부를 확인할 때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진파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거기에 또 다른 물질이 있겠구나. 이런 게 경계면이 여기쯤에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대체로 지구 내부로 쭉 들어가면서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빨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지각에서 멘트를 넘어갈 때 속도가 확 갑자기 변해버려. 그래서 경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멘틀에서 외핵 넘어갈 때도 확 변해버려. 확 변해버리는데 여러분들 외핵은 무슨 상태로 돼 있다라고 배웠어? 그렇지.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돼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더 속도가 느리는 상황이니까 외핵, 멘틀에서 외핵으로 싹 넘어갈 때 지진파의 속도가 확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럼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는 고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진파 중에서도 P8라는 애가 있고 S8라는 애가 있거든요. 몰라? 됐어. 자, 웃어? 자, 에스파가 있는데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가 가능해. 그러니까 에스파가 쫙 에스파가 쫙 가다가 그 경계 부분에서 싹 사라지는 거지. 피파는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돼 있구나? 액체로 돼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경계 부분을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속도가 확 늘어나? 그럼 다시 고체로 돼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렇게 해갖고 S파는 고체만. 그러니까 S파는 여기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 소멸돼 버려. 그러면은 소멸돼서 내일까지 안 가요? 그렇지. P파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모호면이라는 게 생겼구나. 모호로 빛이 칠하는 사람이 발견됐어. 그래서 모호면, 경계면, 모호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위로 튀어나온 만큼 밑으로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안 튀어나왔어? 그럼 밑으로도 얼마 안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해할 때는 어떤 개론임으로 이해하면 되느냐? 수지에다가 물 받아놓은 상태에서 두꺼운 나무 토막하고 얇은 나무 토막을 얹어놔봐. 그럼 둘 다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나무 안 가라앉아. 왜? 나무가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떠오를 건데 두꺼운 나무 토막은 이렇게 뜨고요. 얇은 나무 토막은 이렇게 뜬다고. 위로 두꺼우니까 밑으로도 많이 들어갔죠? 조금밖에 안 나는. 분명히 진동이 울렸는데? 느꼈는데? 뭐지? 아무튼 되셨어? 이해 갔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보통은 여기까지가 35km 정도 평균적으로 35km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평균적으로 5km 정도 제일 깊은 데가 5km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쭉 더 들어가서 100km 정도 됐을 때 선생님 여기 이게 35인데 요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100km 정도 들어갈 때까지는 단단해. 어떻다고? 단단해. 지진파의 속도가 점점점 여기서 약간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가는 동안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어. 증가한다는 형태로 나타나다가 100km에서 400km 지점 됐을 때 100km에서 400km 지점 됐을 때 여기까지 됐을 때 지진파의 속도가 살짝 느려지는 거야. 오? 이건 뭐지? 할 정도로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딱 티가 날 정도로 속도가 싹 늦어져. 졸리니? 싸울래? 이 새끼야? 싹 느려져.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연약권이야. 연약하다고. 나처럼. 웃어? 나처럼. 누가 봐도 연약해. 됐다 이 새끼야. 자, 연약권. 그래서 위에는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얘는 위에는 단단해라고 해서 뭐라고 해? 암석권이라고 표현을 해줘. 그 암석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판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판의 개념 이해가요? 그래서 판은 멘틀 상부와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각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지각이 무슨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 이렇게 판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판 느낌 이해 가셨어? 그럼 여기는 왜 연약할까? 왜 지진파의 속도가 확 줄어들었을까? 가장한 건데 얘는 고체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얘네들 고체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전체는 고체가 맞지만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 형태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럼 부분적으로 녹아 있으면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죠. 그러면 작아진 애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거기 내에서 아주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럼 올라가는 애가 있으면 뭐 하는 애도 있을까? 내려가는 애가 있겠지.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대류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그 부분이 바로 요 연약권에서 부분적으로 녹아져 있는 용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멘틀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여기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만 가열을 해. 여기 부분만 가열하면 여기만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니까 입자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밀도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올라간다고 물이 올라간 애가 옆으로 퍼질 거 아니야. 옆으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요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난다고. 대류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두 나무 토막도 개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로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지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두꺼운 판이니까 무슨 판이다라고 얘기를 할까? 대륙판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 친구는 무슨 판이다라고 생각할까? 해양판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에 작년에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2학기 파트가 아니라 1학기 기말고사 파트, 그때 파트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살짝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직권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자 이거지. 핸드폰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단톡에 올려. 민정이가 잘 찍네. 올려. 뭐냐? 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쵸? 어려운 거 없어. 자,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11페이지에 해저 지형 탐사라는 거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그거 잠깐만 설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판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음향측신법. 자, 음향측신법.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갖고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네요. 자, 바다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밑에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다라고 치자 이거지. 자, 요 배에서 뭘 쏘느냐? 음파를 쏜대요. 뭘 쏜다고? 음파를 쏜대요. 보통은 뭐 이제 음파를 쏘기도 하고 초음파를 쏘기도 하고 뭐 지네가 알아서 쏘겠죠? 초음파는 뭐예요? 음파를 초월한 애예요. 진짜요. 그래서 초음파라고 하는 거야. 음파가 20Hz에서 2만 Hz까지 2만 Hz까지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애를 우리는 음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소리를 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20Hz는 굉장히 좀 잘 나. 야, 웃어? 자, 그리고 2만 Hz면 들려? 근데 지금 소리도 안 냈는데 들린다고? 이건 고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초음파는 요 고음을 넘는 애들. 2만 Hz 이상에 해당되는 소리를 초음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저기 앱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초음파 발생기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나와요. 그럼 각 헤르츠마다 각 진동수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청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파악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한 18,000, 17,000 되니까 안 들려. 안 들리더라고. 근데 너네 아직 젊으니까 들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 18,000, 19,000, 2만 가까이 되면요 어른들은 거의 못 들어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귀도 마찬가지로 듣는 기능도 이렇게 세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니네 핸드폰에 벨소리를 한 2만 Hz 언저리로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그냥 계속 수업하고 있는 거야. 니네 시끄러 죽겠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요.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심심 한번 해보세요. 저 새끼 100%할 것 같은데 저거. 자 어쨌든 요런 거를 우리는 음파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좀 넘어선 애들을 초음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초음파를 쏘는 거야.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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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면 여기 벌써 부딪혔잖아. 그럼 부딪히는 뭐 할까 다시? 반사돼서 해오고 다시 오겠지. 근데 여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오겠지.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봤을 때 가장 먼저 갔다가 데려오는 애도 있고 조금 멀리서 갔다가 데려오는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갔다 오는 그 시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요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냐하면 음파든 초음파든 물속에서는 거의 일정한 1500m/s의 속력으로만 이동을 하거든요. 일정하게 등, 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무슨 운동을 한다고? 등속 운동을 한다고. 그럼 등속 운동을 하니까 속력 V는 T분의 S요. 또는 S는 VT요. 또 T는요. V분의 S요. 요런 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지. 되셨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수심을 알고 싶은 거야. 뭘 알고 싶다고? 수심. 그러면 거리를 알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그 요식 쓰면 되겠네. 거리는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내가 측정하는 시간은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하거든. 근데 수심은 갈 때만 시간이 필요한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음향측시법 수심은요. 수심은 어떻게 구하느냐? 음파의 속력. 음파의 속력 값에다가 곱하기 왕복 시간을 측정을 하지만 그거의 절반 크기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맞아? 맞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심을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웬걸? 사람이 물속에서 사나? 그 수심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거 왜 이런 짓 하게 됐을까? 왜 하게 됐을까요? 전쟁 때문에.
독일에서 세계대전 때 2차겠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잠수함을 개발해. 바다 속에 있잖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연합군 쪽에서 우리 배 타고 어디 가야겠는데 쟤네 처부스스로 뭐 작전지로 가야겠는데 쑥 가다가 쿵 어디야? 몰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거지. 잠수함 보여 안 보여? 무속인데 어떻게 보여? 선생님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보면 되죠. 야씨 그게 보이겠냐고.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합군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기술은요. 전쟁과 연결돼서 기술이 발달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되게 좋잖아. 폐기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엄청난 전기량이 나오고 좋잖아. 적은 양으로 엄청난 전기량이 나와서 좋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전쟁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여러분들 농약 뿌리고 또 영양제 뿌리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농사 기술 막 이렇게 발달되잖아. 그것도 전쟁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거를 다른 데 이렇게 이용해 볼까 이렇게 된 거라고. 엄청 많아요 그런 예들이. 얘도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연합군 입장에서 지네 앞바다 쪽에서 주위에 있는 바다들 쪽에서 밑에 수심을 다 미리 다 측정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유명책 기법으로 측정을 해놓고 바다로 지나면서 이렇게 서베이를 쭉 지날 때 음파 측정기를 해갖고 계속 높이를 측정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 지점은 한 3,000m 정도 돼야 되는데 2,000밖에 안 되네. 물고기가 지나갈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오류로 작업을 좀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뭐가 있구나. 잠수함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잠수함 같은 거 보면 또는 배가 함정 같은 데 보면 레이더로 막 띠 그거 영화 몰라? 영화 안 봤어? 그런 걸 안 좋아하는구나. 지호라? 극장 어딘지 몰라서 안 가본 거야? 알지 그거. 그럼 뭐 저기 뭐 어떤 새로운 물체 보면 거기에 뭐 지금 뭐 무슨 방향으로 뭐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됐을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수심이 필요했던 거야. 수심이 필요해서 해저 지역에 대해서 쭉 탐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지역들이 나오게 된 거지. 그 밑에 그래서 해저 지역 해갖고 나왔죠. 해구, 평정해산, 해령, 심해평원,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보여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짝 얘기를 할 거고 특히 해구 동그라미 쳐놓고 해령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해구하고 해령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들었었어 안 들었었어? 들었었지. 자 희승! 해령은 무슨 경계에서 나타나요? 경계 세 개는 얘기해 줄게. 발사능 경계, 수렴형 경계, 보전형 경계. 해령은 수렴. 발사? 둘 중 하나? 발사? 확실해? 수렴. 상영. 그럼 해구는? 세비. 해구. 줄. 해구. 해구가 수렴이야? 제가 해령이 수구라는데? 해령이 수렴이라는데? 네가 맞아. 저 새끼 들렸다고. 자, 그때 나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나오는 거니까 한번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해구. 수심 6km 이상의 좁고 깊은 골짜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6km. 몇 킬로? 미터로 얘기하면 6,000m죠. 그럼 왕복 시간이 요 음양측시법 이용해서 왕복 시간이 몇 초가 돼야 돼? 음파의 속도가 1,500m/s라면
2분의 왕복 시간 t.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천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요 값이 뭐가 돼야 되면 되니? 4가 되면 되죠. 맞죠? 그럼 왕복 시간이 몇 초 이상이 됐을 때? 8초 이상이 됐을 때 아 여기 해구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가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6km에다가 왕복 시간 8초 이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잘 나와요. 그걸로 요 음양책심법 이용을 해가지고 요걸로 우리가 해저 지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런 문제 한 문제씩 꼭 출제되더라고. 속상하게. 다음 평정해산 있고 해산은 그냥 바다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평정해산은 뭘까? 위에가 평평한 산이야. 그러면 왜 위에가 평평한 산이 됐느냐? 보셔요. 해산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해수면 위로 뭐가 됐어? 노출이 돼 있지. 노출이 됐으니까 여긴 파도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깎일까 안 깎일까? 깎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평평해진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지? 여기 평정해산. 해령이 희승아 무슨 경계라고? 얘가 발사능 경계야. 발사능 경계라고 적어 놓으시고 해구는 수렴형 경계라고 적어 놓으세요. 깊은 바다에 발달한 좁고 긴 해저 산맥. 중앙에 열곡 V자 모양으로 갈라진 골짜기가 있어요. 자, 해령 뭐라고요? 바다 해자에 고개 령자예요. 고개가 있다고. 우리 저기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강릉이나 동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뭐 넘어간다 그래? 태백산맥 넘어간다 그러지? 근데 태백산맥 넘어갈 때 그쪽에 무슨 령 있어? 그렇지. 그 령자가 고개 령자를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다에 고개가 있어. 결국 우리말로 표현하면 해저에 산맥이 있어 라는 거지. 근데 두 개의 산맥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골짜기가 있다고. 그 골짜기를 뭐라고 하자고? 열곡이라고 하지. 산맥이니까 쫙 열을 지은 거지. 산이 쭉 열겨져 있는 거. 그걸 해령이라 그래요. 요거 어디서 생긴다고 주유라? 무슨 경계? 발사능 경계. 상영아, 해구는 어디서 생긴다고? 수렴형 경계. 자, 심해 평원. 말 그대로 깊은 바다인데 3km에서 6km래요. 다영아. 3km면 왕복 시간 몇 초? 4초. 6km면 선아야 몇 초? 8초. 자, 그래서 왕복 시간이 4초에서 8초의 평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산이나 평정해산을 분포해요. 해저 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대륙붕 뭡니까? 대륙붕. 여러분들 바닷가 놀러 가본 적 있죠? 동해 쪽도 가보고 서해 쪽도 가보고 남해 쪽도 가잖아 보통.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니까. 그치? 동해 쪽은요. 해수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쭉 바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잖아. 부유물을 설치해 놓잖아. 근데 깊게까지 안 있는 데 있죠. 폭이 좁아요. 왜냐면 동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엄청나게 경사로 깊어지거든요. 근데 서해 쪽은 어떠냐면 엄청까지 멀리 가도 요만큼밖에 안 와. 좀 더 가볼까? 요만큼. 한참 왔어? 이만큼. 그런 걸 대륙붕이라 그래. 경사가 굉장히 완만한 거야. 완만해서 수심이 200m 이하로 거의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형을 대륙붕이라 그래요. 대륙붕이 생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사가 완만하잖아. 그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가도 좋고 햇빛 양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겠지. 햇빛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광합성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생물들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럼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많이 사니까 걔네를 처먹는 다른 생물들도 많이 살겠지. 그래서 대륙붕이 넓게 발달돼 있으면 이제 생태계가 잘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거의 대륙붕에서 이제 많이 사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대륙사면은 완만한 대륙붕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경사가 지는 부분이 이제 생겨요. 좀 더 들어가면. 그 부분을 대륙사면이라고 해요. 대륙붕은 거의 완만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러다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경사가 지는 부분이 생겨. 그 부분을 뭐라 그래? 대륙사면. 대륙붕에서 이어진 경사가 비교적 급한 지형으로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저탕류.
경사가 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쭉 바닷물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퇴적물 자체를 같이 이렇게 갖고 이동하는 거야. 그런 걸 저탕류라고 하고, 그럼 걔네들이 쭉 내려가면서 흐르는 획이 생기면서 골짜기도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쌓이면서 거기에 또 다른 퇴적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됐니? 그리고 경사 이후부터를, 대륙사면 이후부터를 평평한 지형이다라고 해서 대륙대라고 하고, 저타감이 형성됩니다라고 나왔죠. 아까 저탕류가 뭐야? 류니까 흐르잖아. 그런 이제 흐르는 애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흐르는 애들이 쌓여서 암석이 된 애들이야. 그래서 저타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니? 이해 갔니?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12쪽 잠깐 보시면요. 음영 측심 자료로 해저 지형 추정하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잘 나올 텐데요. A 해역에서 지점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왕복 시간을 쫙 정리해 놓은 게 보일 거예요. 보여요? 눈에 확 띄는 게 보이는데 나 딱 보이는데 딱 와우 9.96 보여요? 보여요? 100% 여기 뭐 있어요? 그거 물고기 잠시만. 싸울래? 8초 이상 됐잖아. 해. 해구 알겠냐? 알겠냐?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러면 해령은 어떻게 찾을까? 해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런 식으로 고개가 쭉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인 열곡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형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수면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는 어떻고? 왕복 시간이 짧죠? 근데 가운데 지점에 양복 시간이 약간 좀 길어질 거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쭉 가면서 왕복 시간이 모아지는 길어지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런 것들을 찾았고, 해령도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대충 자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거기까지만 하고 판구조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판구조론 파트 한번 쭉 정리해 줄 테니까, 정리해 준 거 다음 시간까지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딸딸딸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한 명씩 다 일어나게 하고 물어볼게요. 알았어? 지금 나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먼저 물어볼 거야. 지금 눈 마주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낙선대. 없어. 없어. 지는 하나도 안 찍으면서 뭐 맨날 시키기만 해. 아주 그냥 저거 웃겨 아주 그냥 신다영이. 뭐 저 홍선아가 네 꼬봉이지. 축하드려요. 자 가자. 자 판구조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판구조론이 만들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쭉 배울 거예요. 스타트로 대륙이동설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 멘틀 대류설 배울 거고, 해저 확장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판구조론이 이렇게 해갖고 정립이 됐어 라는 것들을 배울 건데, 여러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판구조론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책 교재를 나가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 선생님 책에는 문제 풀 게 없네요. 그래서 이따가 프린트로 드릴 거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아까 120문제 주기로 했죠? 90문제였어요? 120문제로 타결된 거 아니었어요? 민정이만 120문제? 그럼 민정이만 추가로 30문제 더 드리면 되겠네요? 민정이 왜 이렇게 바빠? 또 뭐하니 너 또 이 새끼야. 확 그냥 막 그냥 인터넷 확 끊어버려야지 이거 그냥 야. 자, 판구조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기억할 거는 경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기억하라고?
경계, 판의 경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놓고 거기서 뭐 어떤 지역 만들어지고 어떤 지각 변동 만들어지는지 왜 만들어지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경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경계. 경계에는 첫 번째 발산형 경계 있어요. 무슨 경계 있다고? 발산형 경계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존형 경계 쓸 거고요. 보존형 경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수렴형 경계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비교해 볼 건데, 자, 발산형 경계는 뭐고 보존형 경계는 뭐고 수렴형 경계는 뭐냐? 일단 간단하게 비교를 했을 때 발산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있다라고 쳤을 때, 두 개의 판이 있다라고 쳤을 때 두 개의 판들 자체가 좌우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발산형 경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말고 있다가 하고, 수렴형 경계를 보면은요, 수렴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수렴형 경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보존형 경계는요, 판을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둘 다 옆에서 본 모습이야. 위에서 두 개의 판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위의 판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래 판은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이럴 경우 우리는 보존형 경계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왜 발산형 경계는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느냐? 아까 영야권 100km에서 400km 부근에서 영야권에서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어갖고 거기서 뭐 일어난다 그랬지? 세빈아? 다섯 글자? 땡땡의 뭐뭐. 세빈이 어디 갔니? 희승아, 세빈이 어디 갔어? 모르겠어. 상영아? 거기서 뭐 일어난다 그랬지? 멘트?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밑으로 내려가. 따가 참호. 멘틀 대류.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상승하는 부분에서 더 위로 올라갈 데가 없으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판들도 같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겠지. 요거 이해가? 그러면 수렴형 경계는 좌우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옆으로 퍼지고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요 두 개의 판들은 서로 만나는 꼴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멘틀이 하강하는 부에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겠군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정리, 발산형 경계는요, 자, 멘틀 상승부에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져요. 수렴형 경계는요, 멘틀 하강부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보존형 경계는요, 상승부도 아니고 하강부도 아니야. 그런 곳에서 만들어져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자, 멘틀 상승부이면까 요 가운데 비어 안 비어? 위에 판들이 쭉 벌어지니까 가운데 비어 안 비어? 텅텅 비어버리지? 그거 그냥 냅둘까 안 냅둘까? 안 냅두겠지? 자, 머릿속에 이제부터 때려 박어. 자, 멘틀이 위로 쭉 올라오잖아? 위로 쭉 올라오면 밑에서는 압력을 많이 받았지? 근데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압력을 덜 받지? 그럼 이자세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지겠지? 그럼 고체였던 애가 어떻게 될까? 액체로 바뀔 수 있겠지? 그럼 고체였던 애가 액체로 바뀌었으니까 세 글자. 뭐가 생긴다? 마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긴다고?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쳐 올라올 때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딱 마그마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생기니까 요 가운데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 새로운 마그마로 인해서 채워지겠죠? 이따 찍어도 돼요. 나 찍는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여기는 판이 새로 생성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그럼 수렴형 경계는 어떻게 될까? 두 개의 판이 서로 맞물리는 상황이니까 종류는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왔는데 둘의 밀도가 비슷하다라고 친다면 치솟아 오르겠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애들은 안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맞아? 그러면서 지층이 휘어지는 현상이 생길 거야. 무슨 현상? 지층이 휘어지는 현상은 뭐라 그러지? 두 글자로?
습곡이라 그래요. 습곡. 그래서 습곡 현상이 생기면서 판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거고, 또 하나는요. 하나는 밀도가 크고 하나는 밀도가 작은 애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밀도가 큰 애가 작은 애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맞아? 그러면서 또 판이 어떻게 될까? 사라지죠? 완전 사라지는 거 아니고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에 소멸이 일어나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존형 경계는 판의 생성도 안 일어나고 소멸도 안 일어나. 그래서 판이 보존된다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자, 느낌, 요런 느낌 알잖아. 그래서 연결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지각 변동이 만들어지나요? 라는 거를 정리를 해볼 건데, 거기서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섭입형, 또 하나는 충돌형. 자, 섭입형은 밀도 차이가 나요. 두 개 판에 밀도 차이가 있어요. 충돌형 경계는 두 판에 밀도 차이가 없어요. 밀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밀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에 섭입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륙판이 밀도가 클까? 해양판이 클까? 대륙판이 두껍죠? 근데 밀도는 해양판이 커요. 해양판이 커요. 해양판이 이렇게 커요. 오케이? 그래서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쭉 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해양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도 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더 큰 애가 밀도가 작은 애로 쭉 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 우린 섭입형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밀도 차이가 거의 없는 애들은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충돌형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어떤 지각 변동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 자, 지진 발생하는데요. 지각 변동하면 지진과 화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조류운동이나 조선운동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걔네들은 따로 설명이 가능할 거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을 표현했을 때 대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 화산 활동 둘 다 일어납니다.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요. 그런데 지진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 천발 지진 말고 또 있는데 중발 지진도 있어. 또 있는데 신발 지진도 있어. 뭘까? 깊이.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이거 적어줄게.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중발 지진의 깊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70에서 300기예요. 300km. 그럼 천발은 70km 이내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천발 지진, 300km 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신발 지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스? 됐어? 연결할 수 있겠네. 자, 보존형 경계는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해요. 화산 활동 안 일어나요. 자, 섭입형에서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신발, 지진 다 일어나요. 신발, 지진 다 발생을 해요. 그리고 화산 활동의 흔적도 보여요.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요. 충돌형에서는 천발 지진,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납니다. 중발 지진까지 일어나고 얘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됐어? 오케이? 요거는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지진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지형이 만들어져요? 자, 발산형 경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해령 만들어지고요. 열곡도 만들어져요. 대륙에서 만들어지면 열곡대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 열곡대의 대표적인 지형으로
아프리카 열곡대는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프리카 어딘지 알지? 세계 지도에서 거기서 동쪽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계 지도에서 여기 딱이다. 여기다 그러면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구나. 발생하는 경계구나. 여기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겠구나. 천바 지진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도 파악하시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는 지금 대륙이야. 열곡대 대. 그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골짜기 사이로 골짜기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상황이 생겨버리면 바닷물이 쳐 들어오겠지. 오케이?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면 거기가 바다로 채워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거기가 딱 어디냐면 여러분들 세계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27쪽에) 전 세계 판경계와 지각 변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거기서 G 아프리카 판 적혀 있는데 G 보여요? 거기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G가 쭉 올라가면서 H까지 타고 들어가는 데 있죠. 그 사이에 바닷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살짝 바다 보이죠? 거기가 홍해예요, 홍해. 어디라고? 홍해. 오른쪽이 페르시아 반도고 왼쪽이 저 아프리카 판이라고. 거기 원래 붙어 있었다고. 여기 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한다고. 근데 여긴 지금 바닷가로 돼 있잖아. 어디가요? 여기. 여기요? 거기. 그 사이가 바다잖아. 거기가 홍해라고. 그쪽 근처에 소말리아가 있어요. 그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잖아. 소말리아 해적단. 그지? 우리나라 선박도 그쪽 지나가다가 소말리아 해적단한테 붙잡혀갖고 그런 적 있었잖아. 왜냐하면 그 홍해라는 바다가 무역로로 이용되거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배들은 다 이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쪽을 다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탈취를 하는 거지. 거기가 다 동아프리카 열각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왼쪽에 F 보세요. F. 아프리카 판하고 남아메리카 판 위에 북아메리카 판 사이에 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그게 다 해령이거든요. 뭐라고요?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형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대서양 중앙 해령 자체가 옛날에는 여기에 바다가 없었어요. 북아메리카 판, 남아메리카 판하고 아프리카 판하고 위에 유라시아 판하고 둘이 합쳐져 있었다고. 근데 거기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면서 초반에는 열곡대가 형성됐고 더 벌어지면서 해령으로 발전되면서 바다가 자꾸만 생긴 거야. 그럼 결국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홍해 거기 바다 있잖아. 거기서도 점점 뭐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느낌 와요? 니네가 죽기 전에는 안 벌어지고요. 판의 이동 속도가 끼키야 1년에 빨라야 1년에 10cm야. 1년에 10cm니까 그게 대선까지 이렇게 벌어지려면 니네가 한 5억 년 정도 살면은 많은 걸 볼 수 있겠지. 지구가요? 또 다른 초인류가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인류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제일 급한 건 지구온난화부터 막아야죠. 지금 영국 난리 났대요. 40도 이상이래요. 유럽. 미쳤대요. 거기 사람들 한국 오면 30도밖에 안 돼갖고 여기는 완전 천국이라고. 지하철에 에어컨 안 돼가지고 막 사람들 막 쪄 죽고 뭐 비행기 못 나르고 아스팔트 쫙쫙 깔려져갖고 비행기 못 나르고 연착되고 막 난리래요. 공항도 에어컨 지금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쏘이니까 막 난리래요. 게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여긴 천국이래요. 택시를 타는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켜져 있더래요. 북극의 한기가 느껴졌대요.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렇대요. 나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해령, N, 열고. 그러니까 그림에서 지그지그를 잘 보세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사이에 지그재그 돼 있죠? 그런 게 다 발생하는 경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닷속에 있으면 무조건 해령이라는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열곡이라는 골짜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태평양판, 나즈카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맨 밑에 남극판하고 위에 있는 인도 또는 태평양판 또는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 그 고기 사이에도 지그재그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걔네들 싹 다 발산행 경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니? 됐니? 자, 그런 부분이 이런 지형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보존형 경계 갈게요. 보존형 경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 환, 단층.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변환, 단층 다시 그림에서 확인할게요. 27쪽 계속 거기 펴놓으세요. 27쪽 맞죠? 27쪽에서 어디를 보냐면 C를 보시면 돼요. C. 북아메리카판 글자 밑에 찾았어요? 두 개 판이 엇갈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 무조건 연결시켜 갖고 외워두세요. 위치까지 파악해 두세요. 북아메리카 판의 어느 쪽? 서쪽 해안가 쪽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희생이 자니? 졸림 일어서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 새끼야. 자 봅시다.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서비평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해구 만들어져요. 해구. 뭐 만들어진다고? 해구. 그 다음에 호, 상, 열도. 그 다음에 습고, 산맥. 호상열도 대표적으로 어디 생각하면 되느냐? 일본 열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열도가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구는 아까 정리해줬죠? 일본 쪽에서도 동해안 쪽에 일본 해구가 있고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아나 해구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스코 산맥은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 어디에 있어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남아메리카 판의 이 파트 2 보여요? 왼쪽 나즈카 판은 해양판이고요. 남아메리카 판은 대륙판이에요. 그럼 밀도 누가 더 커요? 해양판이 크죠? 그럼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화살표를 표시해 준 거야. 느낌 오지? 근데 이러면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찾기가 쉬울 텐데 그런 기호가 표시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싹 다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쪽에 그 쭉 길게 남아메리카판 쪽에 쭉 길게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어 있죠. 그 남부 쪽으로 좀 내려가면 볼리비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칠레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 그쪽으로 가면 이제 우유이 사막 나 가고 싶은데 소금 사막 거기 가면 바닥이 다 소금이야. 다 소금인데 우기 때 가면 쭉 멀리 가면 밑에가 물기가 남아 있어. 근데 거길 걸을 수 있는 거지. 평평한. 본 적 있지?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위에 하늘이 밑에 하늘을 이렇게 비치는 거지. 산 찍으면 완전 대박일 것 같아요. 남친하고 꼭 가봐. 한 25번째 바뀌는 남자친구랑 가면 되지만 지금 남친구랑 못 가지 뭐. 뭐 길어봐야 뭐 유효기가 한 6개월 되나? 그치? 좀 이번엔 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돌형에서는 어떤 지역 만들어지느냐? 스콧산맥 만들어져요. 스콧산맥 만들어지고 그 대표적인 스콧산맥은 알프스 산맥 and 히말라야 산맥. 지도에서 찾아봅시다. A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인도 오스트랄판 대륙판이에요. 그 친구가 유라시아판 밑으로 쭉 올라가면서 서로 만나면서 충돌형 경계가 생기고요. 둘 다 대륙판이어서
그래서 거기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H를 보시면 그 H 아프리카 판하고 위에 유라시아 판하고 서로 만나면서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프스 산맥은 어디 있어요? 유럽 쪽에 있죠?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 자체를 A, B, C, D, E, F, G, H까지 지역은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치 깔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밑에 연결되어 있죠. A, H는 알프스 산맥, B, 일본 해구, 일본 열도, C, 산 안드레아스 단층, D, 동태평양 해령, F, 대동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그 지역만 딱 보더라도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가 그 그림 자체가 연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저런 지각 변동과 왜 저런 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얼마나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일찍 와. 그럼 일찍 시작하지. 왜 보성이를 계속 쳐다봐? 다 쳐다봐. 지금 보성이 때문에 늦게 가는 거잖아. 자, 빨리 열심히 쳐다봐, 보성이.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발사능 경계 먼저 설명을 할 건데요. 두 개 판이 이렇게 있고요. 결국은 열곡대를 지나게 되면 결국은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사능 경계는 거의 대부분 바닷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빼놓고는 바닷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발사능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두 개의 판도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근데 상승을 하면 아까 뭐 생긴다 그랬더라? 마그마 생긴다고, 마그마. 자, 멘틀이 상승하면 마그마 생겨요. 어떤 마그마 생기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그거까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어차피 뒤에 부분에서 다시 외울 거예요. 중간고사에 무조건 들어가는 마그마 생성되는 거,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마그마가 생기니까 마그마가 튀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겠죠. 그럼 화산활동 일어나 안 일어나? 화산활동 일어나요. 연결되죠? 맞죠? 근데 보통 대륙, 저 발사능 경계는 무슨 판 쪽에 있다고? 해양판 쪽에 있다고. 무슨 판 쪽에? 해양판. 대륙판 두껍다 그랬죠? 해양판은 어떻다 그랬어? 얇다 그랬지? 그럼 해양판은 얇으니까 지진의 진원의 깊이가 얼마 안 깊겠지. 그러니까 무슨 지진만? 천발 지진만 발생하는 거야. 연결돼요? 이해가죠? 그럼 얘네들이 튀어 올라오겠네? 그럼 화산활동이 쫙, 옆으로도 쫙 이렇게 되겠지. 왜? 벌어지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서 고개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근데 얘네들이 판이니까 쭉 벌어지면서 쫙 생기겠지. 그래서 산맥이 생기는 거야. 그 친구 이름을 뭐라고 하자고? 해령. 얘를 뭐라고 하자고? 해령이라고 하는 거고, 양쪽으로 벌어지면 생기니까 이 골짜기를 뭐라고 하자고? 열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요런 형태가 어디서 일어나면? 대륙에서 일어나면 뭐가 형성되는 거고? 열곡대라가 형성이 되는 거고. 알겠니? 연결되니? 그러면 연결해갖고 외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괜찮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위에서 보자라고 치자고. 어디서 보자고? 위에서 보자라고 쳤을 때 요거가 쭉 나열돼 있겠죠? 맞아? 쭉 나열돼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나열돼 있겠네? 맞지? 근데 그런 애가 계속 돼 있는 게 아니라 끊겨서 밑에서 다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통.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해령.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해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요 해령을 기준으로 좌우로 벌어지니까 얘 판이 이쪽으로, 요 판은 오른쪽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요 해령의 기준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요 판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 여길 봐봐. 위에 판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아래 판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그럼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두 개 판이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엇갈리고 있죠? 엇갈리죠? 두 개 판이 지금 판이 없어져 생겨? 둘 다 아니지? 그냥 판이 계속 보존되면서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경계? 보존형 경계. 됐어?
원래 붙어 있었어. 끊어졌고 이렇게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단층의 지역이 어디에 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뭔가 튀어나오는 마그마 있어 없어? 없죠? 아까 먹으면 어느 생기다 그랬어?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쳐 올라와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올라오는 거 없잖아. 없으니까 뭐 할까? 그냥 화산활동은 안 생긴다라고 되는 거지. 없다 화산활동. 여기도 화산활동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2개 남았어. 서비평이랑 뭐 충돌형 이렇게 2개 남았어. 조금만 더 버텨. 자 보세요. 39분이요.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자 이렇게 해갖고 서비평을 갈 건데 서비평. 자 해양판과 해양판도 그래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륙판 해양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해양판 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두껍게 이렇게 대륙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 찰랑찰랑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맞죠? 근데 얘는 해양판이야. 얘는 무슨 판이야? 대륙판이야. 양쪽에서 멘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쳐 다가와. 해양판 밀도가 크다고 작다고? 크다고. 크니까 오 나는 크니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래. 이렇게 들어갈래.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어? 그럼 들어가면서 여기 싹 좁고 가느다고 깊은 골짜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여기 골짜기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골짜기가 샥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해구야. 오케이? 자, 그리고 마그마가 또 생성되는 또 다른 조건 하나 얘기할게요. 얘가 들어가죠? 마그마가 생겼다는 얘기는 멘틀이 뭐 했다는 얘기야? 녹았다는 얘기죠. 녹을 조건이 필요한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온도가 높아져도 녹겠죠? 맞아? 얘처럼 압력이 낮아져도 녹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얘가 들어가면서 녹는 점을 낮춰주는 물질을 갖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오케이?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녹는 점이 그 지하 깊으로 들어가면서 온도의 값과 얘네들의 녹는 점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둘이 안 맞나.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길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야. 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맞나. 됐어? 그런데 여기서 유수 광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라고 해요. 걔네들을 갖고 들어가면 마그마의 녹는 점이 낮아져 버려요. 확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근에 뭐가 생겨? 마그마가 생기는 거야. 마그마가. 되셨어?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야. 요거 부분 파트 이제 마그마의 종류 파트, 마그마의 생성 파트 그때 할 때 설명할 거야. 그럼 마그마가 튀어나와 만들어졌으니까 위로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서 섬을 만들어. 뭘 만들어? 섬. 섬이 한자로 뭐야? 도. 맞지? 섬이 만들어진데 섬이 하나만 생길까? 판이 쫙 들어가잖아. 그럼 섬도 짜자자자자 생기겠지? 섬이 열을 지었어. 뭐야? 열도. 위에서 봤어? 부채꼴에 뭐 닮았어? 호 닮았어. 호를 닮은 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양상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일본이 만들어진 거라고. 해구는 일본 바로 옆에가 해구가 되는 거고 여기가 해구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해가요? 그럼 여기가 이게 일본이라고 친다면 이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가 무슨 동해안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느낌 와요? 선생님 그림이 좀 너무 좁게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됐어? 특히나 기억할 거는 뭐냐면 여기가 경계야. 여기가. 그 경계에 딱 해구가 있는 거고. 맞지?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양판, 밀도가 큰 쪽에서는 어떠한 지각 변동도 생기지 않아요. 다 경계의 밀도가 작은 쪽에 다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야. 되셨어? 자, 화산활동 왜 나타나는지 연결됐죠? 그럼 얘 점점 들어가면서 여기 얼마 깊이 않은 곳에서 지진 발생해. 그럼 무슨 지진? 천발 지진. 더 깊은 곳에서 지진 발생해. 무슨 지진? 중발 지진. 더 깊은 곳에서 지진 발생해. 무슨 지진? 신발 지진. 천발, 중발, 신발 다 생길 수 있는 거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니까.
요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최초로 이제 찾은 과학자가 베니오프라고 해서 베니오프 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까? 베니오프 존이라고도 하고요. 서해평 이해가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서 이 대륙판이 휘어져서 산맥을 만들기도 해요. 이쪽 부근에 산맥을 만들기도 한다고. 그렇게 만든 산맥이 바로 뭐야? 안데스 산맥이야. 알겠니? 그래서 안데스 산맥, 일본 열도, 호상 열도, 그 다음 해구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승아! 너희 교정기 확 뽑아버린다. 너 몇 년 했지? 그죠? 2년 했어? 다시 초기화해줘. 정신 차려. 졸지 말고. 그 다음에 얘 갈게요. 충돌형.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자꾸 시계 봐. 자, 얘는 뭐냐면 이쪽에 대륙판이 이렇게 있어. 이쪽에도 대륙판이 이렇게 있어. 이쪽에 이렇게 해양판이 이렇게 있었어. 바다가 찰랑찰랑 이렇게 하고 있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이렇게 가는 상황이야. 그럼 요 해양판 자체는 해양판, 여기 대륙판, 여기 대륙판. 그럼 여기 뭐 생길까요? 해구 생기겠죠? 여기서도 뭐 생길까요? 해구 생기겠죠? 그럼 요 해양판이 점점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지? 사라지는 가운데에서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아지는 거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 사라지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니까. 이거 길이만 해도 지금 대충 요 정도니까 10cm잖아. 맞아? 판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게 10cm라고. 그러면 1년 돼야지 얘 사라지는 거야. 1cm면 속도가. 10년 돼야지 얘 사라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기후니까 걔가 사라진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얘네들이 요 사이에다 퇴적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는 거야. 해양판이 이제 점점 소실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 해양판은 다 사라지고 대륙판과 대륙판만 남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진 이 퇴적층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첫 만나는 상황이니까 양쪽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돼? 에이 야이씨 못 버티겠다 하고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스콧이 생긴 거라고. 오케이? 그럼 원래는 해양판이었으니까 해양판에 있던 화석들 뭐 예를 들었고 해양생물의 화석들이 여기 위에 산봉우리에서 발견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 갔을 때 삼엽충 해양생물이에요. 걔네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기 태백산맥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고. 그럼 거기는 지금은 산이지만 옛날엔 뭐였다? 바다였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동안에 마그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었어 없었어? 없죠. 지금 아무리 열심히 찾아봤어. 알프리스 산맥 또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 안만 찾아가봐도 화산활동의 흔적이 없어. 화산활동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화산재가 쌓여 있어야 돼.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재가 날리잖아. 그럼 재가 쌓일 거라고. 그럼 퇴적층에 화산재층이 있어야 된다고. 안만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진은 이제 지진의 깊이를 파악해 보니까 천발하고 중발까지는 측정이 되는데 뭐는 측정이 안 되더라. 신발까지는 측정이 안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그림으로 좀 연결해 갖고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러분 책에도 그림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오케이? 아니면 집에 있는 통합과학 교재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갖고 나올 테니까 자 핸드폰으로 칠판 한번 정리해 주시고 프린트만 받아가시면 돼요. 뭐라고? 보선님 다음 주에 꼭 또 늦게 와. 네. 내가 90문제 드린다 그랬죠? 네. 예. 아홉 명이죠.
자, 과학 방학 날은요 8월 3일입니다. 예, 지구과학이 쉬는 날은 8월 3일이에요. 또 물리 토요일 날 듣는 사람들은 8월 2일도 쉬고요. 그러니까 내가 쉬는 날이 그 8월 2일, 3일이 있는 목금 토 일이에요. 그러니까 희승이는 목요일 날 오니까 31일 안 와도 된다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7월 31일. 알겠지?